안녕하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 네이버가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고요. 저는 그거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2015년도에 네이버가 C랭크라는 것을 은밀하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8개월 동안 그 전국의 네이버 블로그 마케팅이 암흑기를 겪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그 6월 달에 네이버가 C랭크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그게 지금의 이제 그 블로그를 상업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 판으로 이제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되는데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2016년도에 있었던. 그리고 나서 네이버가 10년 만에 다시 판을 바꾼 해가 저는 올해라고 봅니다. 이 굉장한 변화이고요. 이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그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원장님들이 그동안 알고 있는 그냥 블로그 마케팅? 이거는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아닙니다,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키워드 몇 번 반복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마케팅 하는 거랑은 지금은 방향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을 아마 처음 들으시면 다 이해하기는 당연히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낯설으니까. 학대와 확장을 먼저 네, 테이크해 원장님. 주시면. 자, 제가 음소거 좀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의 그 마케팅은, 오늘의 강의는, 네이버를 공략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원장님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저를 알고 있는 원장님들은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만다라트입니다. 만다라트. 이 만다라트를 통해서 우리 학원의 특장점을 찾아내고, 그걸 AI에다가 접목시키니까, 컨텐츠가 아주 쉽고 빠르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제 생산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잠깐만 제가 공유를 바꿔볼게요. 이거를 지금 바로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예습한다 생각하고 제가 가볍게 화면을 한번 좀 바꿔보겠습니다. AI를 좀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잼이라는 게 있죠. 잼. 여기 보시면 제가 저하고 이제 인연이 되어 있는 원장님들의 그 블로그들을 만다라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학습시켜 놨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만다라트라는 게 있어요. 이 만다라트를 통해서 이제 이거를 학습시키면 AI한테 자연스러운 그 자연어를 집어넣으면 얘가 알아서 컨텐츠를 뽑아줍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어제 뭔가를 실험하느라고 작성을 했는데요. 제가 여기 프롬프트를 이미 학습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 그 프롬프트 자체를 아예 그냥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데이터만 이렇게 만다라트만 똑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여기 그 안산 고자한 UTM 수학학원의 탐방글을 작성해줘 라고 했더니 여기에 있는 글들을 쭉 뽑아줍니다. 이걸 지금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야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블로그 형태가 아니잖아. 맞습니다. 이게 블로그 형태가 아니라 앞으로 원장님들은 마케팅을 큰 축으로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는 네이버에 상위 노출시키는 그동안 해오던 마케팅.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네이버의 브리핑과 제미나이 GPT에 우리 학원이 추천돼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공략하지 않으면 이제는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큰 구멍. 어떤 구멍이 생겨요? 고객이 처음부터 우리 학원을 바라보는 그 입구 있잖아요. 입구. 입구를 놓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미나이의 그 원장님이 우리 동네에서 그 우리 애가 지금 파닉스반 들어가야 되는데 이 파닉스반 괜찮은 학원 좀 소개시켜줘 라고 했을 때 우리 학원이 거기에 인용이 되면 추천이 되면 다이렉트로 연락이 오겠죠. 그렇지 않은 학원은 완전히 배제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네이버 마케팅과 이 AI 마케팅의 다른 점인데요. 네이버 마케팅은 이 순차 정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순위가 아래에 있어도 어쨌든 이게 어머님들이 깊게 내려다 보면 발견될 확률이 있어요. 근데 AI는 없습니다. 인용이 되느냐, 마느냐. 그래서 제가 어저께 테스트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아직 만들다 만 거지만, 언론사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약간 짝퉁 언론사입니다. 목적은 명확합니다. AI를 공략하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목에 학원 브랜드. 제가 이제 학원 브랜드에 예시글을 하나 써놨는데 제가 최선화 학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선화 학원 글을 이런 식으로 쭉 썼습니다. 여기에 있는 글의 구조는 어머님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닙니다. AI한테 인용되기 위한 글의 형태입니다. 이게 이제 AI가 어떤 글을 인용해 가는지를 저는 이제 로직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글을 이제 이렇게 썼고요. 이건 이제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글들을 쓰는 거고요. 진짜 배기는 이거죠. 진짜 배기는 우리 학원에 그 지금 이제 샘플로 제가 고전 UTM을 쓰긴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 고전 UTM의 글이 AI가 가져갈 수 있는 아주 디테일한 정보들을 제가 어제 써놓은 겁니다. 어제 밤에 쓴 거예요. 이거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그냥 쉽게 쉽게 흘러가는 내용이지만
아주 지금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다기보다는 테스트 형태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일반적인 공부법 입시 우리 이제 블로그에서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는 원장님들 학원 제가 이제 크루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마케팅 잘하시는 원장님들의 상위 1%를 만들자라는 차원에서 크루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강의 형식이 아닙니다. 이 생태계에 들어오느냐 마느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만들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게 됐는데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원장님들 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샘플이니까 몇 개만 넣어놨는데 이렇게 경기도 이렇게 치면 자기 원장이 아까 이제 UTM 그 고전이 있었죠. 만약에 이제 여기 있는 컨텐츠들도 여기에 임의대로 쓰면 AI가 가져가게 되는 이 판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마케팅은 네이버가 그 네이버를 어떻게 공략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AI, 제미나이나 GPT, 그리고 네이버의 AI 브리핑에 어떻게 공략하느냐를 검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원장님들이 블로그 마케팅만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특히 스마트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저는 로직을 완전히 깼거든요. 스마트 플레이스의 로직을. 그래서 그냥 맘먹고 1등 시키겠다 그러면 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당연히 알려드리지만 그 이후 단까지 다 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이제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재밌는 걸 하나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카페인데요. 네이버 카페인데요. 지금 등급을 보시면 입세 단계까지 현재 키웠습니다. 이 입세 단계가 뭐냐면 입세 단계를 진입했다는 얘기는 이제부터는 마케팅에 이제 쓰임새가 이제 되게 되는 거고요. 그 카페가 가지 등급이 올라오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상위 노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카페는 오로지 네이버를 공략하고 오로지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는 이런 형태를 판을 짜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어떤 걸 느끼셔야 하냐면 원장님들이 어떤 걸 느끼셔야 되냐면 어머님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네이버랑 제미나이 GPT가 가고 있는 그 방향에 우리 학원을 거기에 올려 태우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이 그 전에 마케팅과 이거랑 완전히 판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오늘 원장님들께서 깨우치는 순간부터는 아마 마케팅의 방향이 달라질 건데 그거 내가 어떻게 혼자 다 해요? 당연히 혼자 하면 어렵죠. 근데 이게 함께 하면 가능합니다.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이게 카페 같은 것도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오늘도 원장님들께서 오늘도 이렇게 글을 써주시고 계시는데 이런 글들이 저 혼자면 전혀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어져 있는 원장님들이 모여서 이런 판을 같이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런 카페 같은 경우도 이런 사이트를 제가 혼자 운영한다라고 하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절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죽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원장님들이 알아서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면 그 동네에서 온라인으로 뭔가를 검색하고 제미나이 그 GPT에 검색하는 학원이 100% 1순위로 우리 학원을 추천할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딱 판을 짜버리는데 어느 누가 이거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내팽개칠 수가 있냐고요. 왜? 나는 가볍게 뭔가의 액션만 작업을 하면 되고 이 모든 판을 누가 짜고 있다? 학원 타임즈 있는 멤버십 구조에서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이 작업들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1기가 진행이 됐고 지금 이제 2기가 다음 주에 진행이 되는데 이미 이제 신청하신 분들이 꽤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원장님들께서도 그게 가입이 목적은 아닙니다. 오늘 교육에 큰 흐름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고 뭐 이런 게 있으니 원장님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그 합류하시면 되고 뭐 비용도 그렇게 크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합류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교육 잘 들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교육적인 가치도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학원 마케팅이나 이런 제미나이 AI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이 정도로 정리해 놓은 강의가 없을 겁니다. 없습니다. 이건 다른 업종으로 가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완전 이거를 깊게 팠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정보로서의 가치도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실 분들은 들으시고요. 나는 뭐 네 말 못 믿겠으니 안녕. 그리고 나가셔도 되고 지금 이제 아예 안 믿고 안 들어오신 분들 많죠. 괜찮습니다. 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료 강의는 미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이거를 별로 가치를 못 느끼시죠. 그런 경우들을 저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크게 상처받지 않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원장님들 채팅, 저도 이제 좀 재미있으려면 원장님들하고 제가 벽 보고 하면 안 되잖아요. 채팅창에 뭐 가볍게 기대감 같은 것들을 좀 올려주시면 제가 신나서 원장님들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 좀 바꾸는 동안 살짝만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녹화해놓고 안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죠? 네. 아하, 누가 이제 이렇게 딱 살짝 이거를 하셨네요. 그죠? 이거를 지난 강의 때 제가 배웠는데 공유를 바꾸면 다시 사라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유를 띄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2026년에 네이버가 판을 바꿨다. 그리고 만다라트라고 하는 것과 AI를 가지고 우리 학원의 색깔을 더욱 빛내는 그런 학원 온라인 마케팅 굉장히 난도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강의를 어떻게 보냐면 정말 대입까지 가기 위한 고등수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고등수학을 결국은 성과를 내려면 우리가 대입이라는 최종 목표를 내야 되듯이 이 고등수학 정도의 이 판을 원장님들께서 이런 게 있구나라는 생각 정도는 아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너무 몰라.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블로그 교육이 원장님들 이때까지 블로그 교육들을 아마도 웬만해서는 대부분 그거였을 겁니다. 기능 중심. 네. 스피치 학원도 같은 맥락에서 적용하시면 되십니다. 만다라트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2026년도 어머님들은 무엇에 반응할까? 요즘에는 AI 피로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와, 어저께 TV를 보는데 정말 그 영상 자체에서도 AI가 너무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제 AI를 진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거든요. 영상 만드는 것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야, 저기는 좀 그래도 선수가 만들었네. 저기는 좀 아직도 이 좀 그 선수가 아니야. 너무 티가 많이 나. 막 이렇습니다. 이거를 어머님들도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네이버가 판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이 AI가 이제 우리가 컨텐츠를 쉽게 쓰는 쪽으로 가게 됐지만 네이버의 고민은 뭐냐면 쓰레기판이거든요. 이 AI로 쓴 글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 원장님들의 업무를 쉽게 만드는 걸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원생을 모으는 쪽의 효과는 완전히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효과를 내려면 그런 사람들의 반대로 가야 되는데 그 반대로 가면 내가 너무 힘들잖아. 그런데 그거를 해결해 주는 게 누구다? 만다라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다라트를 통해서 원장님들이 뭔가를 해결해 나갈 거예요. 네이버가 거의 한 20년 동안 자기의 로직을 숨겼습니다. 구글이 자기네 알고리즘이나 로직들을 매년 100% 오픈하고 공개를 한 반면 네이버는 숨겼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실력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자기네들이 이거를 숨겼는데 네이버가 컨퍼런스를 시작했습니다. 작년 했고요. 재작년에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컨퍼런스가 그 11월 달에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 네이버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자기네들을 에이전트 N이라고 불러달라고 합니다. 에이전트 N이라고 불러달라. 요즘 에이전트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 에이전트라는 그 형태를 네이버가 표방한 그 궁극적인 그거는 뭐냐면 검색 마케팅은 이제 안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검색 마케팅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에이전트, 네가 검색한 것에 내가 너한테 맞춤형으로 뭔가를 제공해 줄게. 이걸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큰 축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검색. 두 번째는 스마트 플레이스. 그리고 세 번째가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자, 스마트 스토어는 우리 거 아니니까 내 빼고 검색과 스마트 플레이스 관점만. 그러면 검색은 보통 이제 블로그를 중심으로 하는 검색이니까 우리는 로직을 이해해야 되고요. 스마트 플레이스는 원장님들 아시겠지만 이제 스마트 플레이스가 완전 마케팅의 기준점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풀어내야 된다라는 걸로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쪽으로. 그래서 네이버는 이 에이전트 N이라는 표방하에 뭘 없앴다고 했죠? 잠깐만요. 원장님 누가 이렇게 계속 색칠하고 계시는데 좀 부탁드려요. 집중력을 엄청 떨어뜨리게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공유를 잠깐 중지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예, 원장님들의 그 집중력을 떨어뜨리더라고요. 예, 펜 좀 조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원장님이 그 네이버가 어떤 형식으로 가게 되냐면 이제는 그 이 키워드 중심의 검색이 아니라 검색한 사람이 어떤 성향이냐, 그걸 페르소나라고 하죠. 그 개인화에 맞춰서 내가 정보를 주겠다, 즉 밀어주겠다. 그게 에이전트잖아요.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블로그 로직, 스마트 플레이스 로직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오늘 아마 요 지금 단어를 연상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좀 진행하면서 그 방향을 파악하세요. 검색어가 아니라, 이제 검색어에서 키워드의 몇 번으로 반복되는 게 아니라, 네이버가 검색한 사람의 의도에 맞게끔 컨텐츠를 밀어넣는 구조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이게 스마트 플레이스랑 블로그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미치는 내용 때문에 오늘 원장님들께 드리는 이 정보가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라이브로 들으시는 원장님들 대상으로 해서 제가 그 뭔가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이 자료는 이걸 받는 방법은 이 강의 말미에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요.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오늘 제 단톡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 중에 370분 정도가 계셨는데, 그 중에 오늘 지금 현재 70여 분 정도 들어와 계시거든요. 이게 현실입니다. 뭐냐면, 안다고 착각하는 거. 원장님들이 알고 있는 그게 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마 이런 현상에, 저는 그냥 결과로 나왔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계시는 분들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여기 원장님들이. 무조건 유리한 거예요. 왜? 제가 강의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에 원장님들이 안다고 착각해요. 내 블로그 할 줄 알아. 내 좀 할 줄 알아. 제가 할 줄 안다라고 하는 그 원장님들 거 가서 보면 허점 투성입니다. 블로그 포스팅 1000개를 했는데 그 안에 고객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 강의를 전 자신합니다. 아마 오늘 다 이해를 못했어도 상관없다. 이 통찰력이 생기는 순간부터 원장님의 앞으로의 방향이 바뀔 거기 때문에 원장님이 그동안 블로그 마케팅을 배운 거는 대부분 기능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결과를 내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AI가 들어오면서 이것 때문에 지금 있는 그 네이버나 제미나이나 GPT나 이런 쪽 마케팅까지 판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지금 2026년도가 너무 복합적인 현상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장님들은 쉽게 가려고 하고 얘네들은 그것 때문에 로직을 바꾸고 그러니까 이 로직 바꾼 것을 대비해야 되는 사람들은 앞서 나가게 되고 나머지들은 도태되는 상황으로 바뀔 텐데 아마 머지않아 검색 마케팅은 거의 다 그 기능을 버릴 겁니다. 검색 상위 노출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분들은 내가 그동안 성과를 냈든 안 냈든 간에 그게 결국은 약화될 겁니다. 어디가 강화해야 된다? 검색자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어떻게 내가 세팅할 수 있느냐. 이게 아까 말씀드리는 홈페이지 같은 데서 합류돼서 이렇게 제미나이 GPT에 활용된다든가 아니면 그 상위 노출에 네이버 카페를 활용한다든가 스마트 플레이스에 네이버 카페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원장님들의 어떤 마케팅의 방향을 바뀔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만다라트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문장을 잠깐 써놨는데, 제가 원장님들께 보통 이 강의를 하면서 원장님 학원의 킬러 컨텐츠 같은 걸 써봤나요? 대표하는 글 같은 거 있나요? 원장님 그 학원을 한 문장으로 정의해 본 적 있나요? 카피라이터 있나요? 아니면 그 재원생들을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개인화된 정보들을 갖고 있나요? 개인화된 성장 스토리죠. 우리 학원의 특장점을 5개로 정의해 본 적이 있나요? 선생님들을 어필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포인트를 어필할 건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장님들이 깊게 생각해 보거나 그걸로 마케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낸 거예요. 만다라트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이런 건 결국은 흐지부지 하고 계시는 거죠. 원장님들이. 자, 제가 그 크루에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매번 피드백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교육을 들어도 원장님들 딱 듣고 나면 아, 그랬지. 근데 어떻게? 분명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전국에 있는 모든 원장님들이 겪고 있는 현상이고 이거를 깨우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는 강의와 피드백이 연결돼서 들었지, 실행한 거 제대로 했는지 확인할게. 이게 결합되지 않으면 성장이 계단형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우치는 순간 이 강의와 피드백을 결합시켜야 된다. 무조건. 그래야지 성장한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일기에서 우리 원장님들의 성장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되는 그러니까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버리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되는데요. 완전 마케팅 왕초보가 들어와서도 스스로 블로그를 써내고 킬러 컨텐츠를 써내고 키워드 광고까지 세팅하고 당연히 스마트 플레이스에 지금 이제 3인데 1등까지 해먹은 원장님이 계시거든요. 완전 마케팅 왕초보인데 연세도 많으셔요. 그런 원장님이 그걸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거는 저는 피드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플레이스를 피드백한다든지 블로그를 이렇게 피드백한다든지 해서 이 피드백한 내용을 가지고 원장님들을 성장시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더라. 아, 이게 피드백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원장님들이 인지해야 됩니다. 왜? 원장님들은 현업에서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왜 근데 배울 때는 그렇게 안 배우세요? 물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기는 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고구를 배우는 거는 이제 멈춰야 돼요. 고구를 배우는 거. 오늘 강의에서 몇 가지 그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생소하고 기이한 마케팅, 이 만다라트가 나오고 킬러 컨텐츠라는 게 나오고요. 제가 이거는 진짜 그 우리나라 마케팅 하는 사람 중에 상위 0.01%만 알고 있는 걸 겁니다. 0.01%. 형태소라는 게 있습니다. 형태소. 상위 놀치의 키워드 반복이 아니라 이 형태소와 텍스트 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게 이게 구글 마케팅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재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제가 잠깐 이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잠깐 공유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게 뭔 소리야? 싶으실 텐데 형태소라는 게 반영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제가 그 작년에 포스팅을 해준 그 원장님인데요. 자, 지금 이제 블로그 영역이 왔습니다. 블로그 영역. 여기 보시면 아주 재밌는 걸 보셔야 됩니다. 이 신디 아빠는 제 블로그입니다. 아마 마케팅 하시는 분들 중에 신디 아빠를 많이 알고 계세요. 왜냐면 어느 지역이나 상위 노출이 잘 되어져 있는데 꼭 보면 신디 아빠거든요. 근데 그 신디 아빠가 이렇게 알박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작년에 쓴 글입니다. 작년에 2025년 2월 달에 지금 14개월 동안 상위 노출이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4개월 전이고 이거는 5일 전이고요. 이거는 3주 전입니다. 얘는 2달 전이죠. 얘는 3개월 전. 얘도 3개월 전.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은 저 빼고는 그 밑에서 전부 다 2, 3주에서부터 최대 3개월 범위 안에서 맴맴 돌고 있어요. 저를 이기지 못합니다. 저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형태소 텍스트 마이닝 데이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장님들이 알고 있는 상위 노출보다 더 나은 비법이 있다고요. 그런 것들 존재도 몰랐을 거예요. 아예 존재 자체도. 이거는 구글이라고 하는 마케팅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설명해 줄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이거를 제가 몸으로 체화돼서 포스팅을 해오던 사람인데 이게 그전에는 원장님들께 강의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고 솔직히 키워드 반복도 잘 못하는 원장님들한테 이게 강의에서 알려준다? 너무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알려주지 않았는데 AI가 들어오면서 AI 글쓰기에 이 형태소 텍스트 마이닝 데이터가 반영이 되지 않으면 이게 AI스러운 글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프롬프트화 시켜서 컨텐츠에서 자연스럽게 녹여놓는 이런 프롬프트 작업을 하거든요. 그 프롬프트 작업을 해서 이 크루 원장님들한테 가르치는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아마 크루 2기 때는 그거를 제가 샘플로 지금 다 만들어서 또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원장님들한테 그러니까 저는 쓰는 거는 자유로운데 원장님이 쓸 수 있느냐의 문제는 이건 또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런 것, 뭐 브레인 다운로드 이런 거 있고.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10주 수업인데 이 강의 소개하는 게 아니고 그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마케팅을 배울 때는 원래 블로그를 제대로 쓸 수 있는 글쓰기 훈련부터 필요합니다. 이런 글쓰기 훈련뿐만 아니라 만다라트로 우리 학원 컨텐츠 파악하고 전략 전술을 파악한 다음에 스타트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갑니다. 그러면서 키워드, 스마트 플레이스, 블로그, 카페, 키워드 광고, 인스타, 밴드, 당근 광고 이렇게 확장을 하면 이 속도와 밀도가 엄청나게 가속도가 붙게 돼요. 그리고 그거 자체가 시간을 엄청나게 줄이면서도 효과를 낼 수 있는 뼈대가 만들어져요. 물론 이게 뭐 한두 시간, 두세 시간 안에 모든 게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반복해서 들어라 합니다. 제가 이 원장님들께 이번에 1기 들었던 원장님들한테 다 2기에 무료로 들으라고 하거든요. 3기 때도 무료로 들으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반복 수업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고등 수학할 때 제대로 하는 애들 적어도 2바퀴, 3바퀴 돌으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초, 중, 고의 개념으로 이거를 반복적으로 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축에 만다라트가 있습니다. 그 축에. 그래서 원장님들의 그 후기를 보면 킬러 컨텐츠 때문에 원생이시 엄청나게 들어오고 학원 마케팅에 이제 만다라트 개념을 아시는 분들은 학원 마케팅에 만다라트를 적용한다고? 이거를 깨우치신 분들은 엄청난 그거를 인사이트를 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크루 원장님들이 썼던 건데 여기 보시면 만다라트를 통해서 우리 학원의 정체성과 장단점을 파악하고 만다라트가 있었기 때문에 AI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큰 흐름이 만다라트와 AI가 결합이 됐을 때 이게 어떤 시너지를 내는지 이 흐름을 이해한 상태에서 네이버의 로직을 이해하고
판을 짜내려 가야지 제대로 된 마케팅의 방향이 안다라는 거죠. 저는 절대 꼼수 강의 안 가르칩니다. 웬만하면. 전공법으로 가르치거든요. 전공법. 그 상태에서 스마트 플레이스도 이리 먹고 블로그 네이버 카페도 활용하는 겁니다. 뭐 저희 속어는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제 닉네임은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다라트라는 걸 가지고 학원 킬러 컨텐츠를 최초로 설계한 마케팅. 이게 원장님들의 그 시간과 효율을 엄청나게 줄여야 된다는 게 지금 검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이제 저를 표방하는 그 슬로건이자 이름으로 만들었고요. 뭐 이 바닥에서 한 14년 정도, 2014년도에 들어왔으니까 13년 정도 됐습니다. 뭐 이런 강의를 했고요. 뭐 이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그 강의 5가지인데요. 5가지 주제인데 1부는 네이버가 판을 바꿨다. 2부는 만다라트로 무기를 만든다. 세 번째는 스마트 플레이스 1순위. 이게 이제 목표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가 블로그의 킬러 컨텐츠. 그리고 네이버 카페의 고객 경험을 담자. 이제 이 주제로 달려보겠습니다. 파트 1. 네이버가 판을 바꿨습니다. 검색이 아니라 에이전트 N입니다. 이건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현업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제 그제네요. 어제 그제 네이버가 클로바랑 큐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구글로 따지면 제미나이고요. 챗 GPT, 클로드 이런 서비스를 네이버가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걸 네이버가 이제 갑자기 이게 종료한 건 아니잖아요. 그 공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지를 하는 순간 제가 뭘 느꼈냐면 네이버 이제 참패당했다. 글로벌 기업에 완전히 졌다. 너희는 이제 끝났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네이버는? 뭐 나랑은 크게 상관없지만 그래도 제가 네이버 이 마케팅으로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네이버가 무너지면 조금 걱정은 되죠.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네이버는 해마다 역대 매출을 일으키고 있어요. 영업이익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면 네이버가 네이버 단에서 작년 가을에 발표했다는 에이전트 N이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네이버가 어떻게 판을 바꾸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쪽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 모든 게 이제 설계가 완성이 되는데, 단순히 그냥 제 생각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네이버는 에이전트 N이라고 이걸 표방을 했고, 검색, 플레이스, 스마트 스토어. 이거를 AI를 거기서 심어버리는 거예요. SEO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SEO는 키워드 검색 마케팅이거든요.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 제가 발음이 좀 구립니다. 검색 엔진 최적화예요. 뭔가 키워드를 넣으면 검색 순위가 조절되는 게 검색 엔진인데 이게 아니라 이제 AI가 그 순위를 조절하겠다는 뜻으로 바뀌어버리거든요. 야, 뭔가 어려워지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의 생각이 리얼로 돌아가고 있어? 네, 돌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성라영어학원, 둔산동수학학원 이런 식으로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1등부터 5위까지 노출되고 있는 것 중에서 블로그가 몇 개인지 봐보세요. 이게 아직까지는 적용이 안 된 지역도 있지만 어떤 지역들은 이미 1등부터 5등 사이에 적어도 3개가 카페인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약해지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약해지고 있어요. 카페는 강해지고 있을까요? 강해지고. 이게 왜 그럴까요? 네이버가 표방하는 것은 고객 경험이 중요하고. 그러면 고객 경험을 누가 주고돼요? 공급자가 우리 잘났어라고 쓰는 블로그가 고객 경험이 담겨 있을까요? 카페가 확률이 높을까요? 그래서 카페가 노출에 유리해지고 있는 거고 이것 때문에 아까 제가 네이버 카페를 만든 겁니다. 또 하나 이거는 이제 원장님들 처음 느끼셨을 텐데 제가 이거를 1월 달, 이거 제가 쓴 거니까, 맞네. 1월 27일쯤에 제가 발견을 한 겁니다. 와, 세상에 스마트 플레이스의 리뷰 영역에 카페 글이 들어온다고? 이게 보는 순간부터 모든 게 교통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와, 카페 글이 들어왔다. 그러면서 생기는 또 하나의 현상은 뭐냐면, 영수증 리뷰의 가중치가 엄청나게 세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영수증 리뷰의 가중치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재재작년에는 높았습니다. 이게 높았다가 떨어뜨린 이유는 뭐냐면 그 영수증 리뷰의 그 품질 때문에 그래요. 영수증 리뷰를 조작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멘붕에 빠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다시 가중치를 떨어뜨렸어. 근데 다시 올리기 시작했어요. 2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AI 때문에 자기네들이 판독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겁니다. 엠페이 커넥트.
네이버가 실제로 핀테크 기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핀테크 기업 아시죠? 뭐 어디서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금융 쪽으로 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우리 원장님이 쏘신 거 제가 리뷰 좀 달았어요. 원장님 이해해 주세요. 여기 있는 이 커넥트, 즉 이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원장님이 어머니 그 네이버가 고객의 리얼 데이터를 선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는 이유도 이게 야, 여기서 이제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겠는데 조금만 맘만 먹으면 5월 달부터는 가능할 겁니다. 왜? 가지 등급이 될 거니까. 스마트 플레이스에도 가중치를 줄 수 있겠는데 가능하죠. 왜? 지수가 높은 카페에서 거기를 밀어 넣어주니. 그 다음에 이거는 설명하기 좀 복잡스럽지만 네이버도 AI 브리핑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미나이 GPT처럼 아직 전체 키워드에서 20% 미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학원업에도 적용되는 시기가 올 거예요. 즉 동네에서 학원을 검색하면 AI 브리핑이 맨 위에서 추천해버리는 상황이 생길 텐데 무슨 기준으로 추천할까요? 네이버 AI가? 그 추천하는 기준은 뭐냐면 정해졌어요. 명확해요. 이 고객이 선호하는 컨텐츠를 써놓은 학원. 그 학원 컨텐츠가 어디에 검증된, 인용이 될 만한, 그게 영수증 리뷰와 네이버 카페. 이런 같은 데서 쓰여져 있는 것들이 AI 브리핑에 올라갈 확률이 거의 99.9%. 그리고 얘 때문에 네이버 말고, 아유, 나는 제미나이 GPT에서 검색할 건데, 그래서 아까 제가 학원타임즈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노출된 사람들이 노출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판들도 같이 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로직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먼저 선점하는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그 크루 멤버에 계시는 분들은 이 작업들을 하나하나 지금 공략해 나가고 계십니다. 어머님들이 실제로 요즘에 그 어머님들 학원장 그 카페에 저도 이제 활동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생각보다 제미나이 GPT로 해서 이게 검색해보고 왔어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실제 현업에도 있어요. 이제 그거는 늘어날 겁니다. 점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쪽에다 검색해보면 이제 원하는 정보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속도로 늘어날 겁니다. 네이버에서 학원을 검색했을 때 그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온 게 별로 10년 전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그 전에는 맨날 과외, 인테리어, 뭐 부동산 이런 데서 올린 것들이 학원 검색어에 됐었어요, 옛날에. 근데 이제는 어머님들이 학원 검색하는 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AI에게도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AI로 학원을 문의하는 학부모 당연히 늘어날 거기 때문에 제미나이나 GPT에서 검색하는 사람도 대비해야 되고 네이버 AI 브리핑에서 나오는 거기도 대비를 해야 되고 스마트 플레이스나 그런 블로그 상위 노출이나 아니면 그 카페 상위 노출이나 이런 쪽도 대비를 해야 돼. 야, 이거 언제 다 대비해? 될까요, 이게? 당연히 어렵겠죠, 원장님 혼자 하면. 왜냐하면 저는 학원 마케팅을 20년을 했는데, 학원 마케팅은 14년, 13년 정도 됐고, 마케팅은 한 20년 했는데, 저처럼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한 사람이 겨우 깨우친 게 이 정도입니다. 이게. 이런 사람들이 같이 가주니까 이제 그나마 좀 그 속도와 시간 이런 것들을 줄여가는 거죠. 원장님도 혼자 하는 거는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판을 좀 짜고 있다. 뭐 이런 거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만다라트 한번 보겠습니다. 만다라트. 도대체 만다라트 뭔데? 제가 2018년도에 책을 썼거든요. 아까 잠깐 제가 소개도 안 하고 넘어가서 그렇지 제가 2018년도에 학원 마케팅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훈장마을이나 그 학원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저의 원래 목표는 이거였습니다. 저는 대행사 하기 절대 싫어요. 대행사는 못해먹을 짓이다. 왜? 사람들을 속여야 된다. 나는 그거 정말 못해먹을 짓이다. 제대로 가르쳐주고 싶다 해서 막 가르쳐주는데 원장님들이 못 따라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한테 의뢰를 한 게 뭐였냐면 지금 알려주시는 방법처럼 우리 학원도 해주시면 안 돼요? 얼마면 되는데? 막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컨설팅이라는 상품을 오늘 지금 컨설팅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저 그 웬만하면 안 하고 싶어요. 컨설팅이라는 걸 해서 원장님들의 킬러 컨텐츠도 써주고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려면 원장님의 학원을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학원에 가서 그 동네 분위기도 보고 학원 분위기도 보고 원장님하고 인터뷰를 해서 한 두세 시간 정도의 인터뷰를 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원장님 동의하에 녹음을 해와서 다시 사무실에 와가지고
그거를 2시간짜리를 복기해서 텍스트로 쓰면 8시간 정도 걸립니다. 들으면서 타이핑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흐름을 복기하면서 이 학원의 특장점을 뭘로 정의를 하지? 이거를 복기하는데 8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가서 원장님한테 질문을 할 때마다 질문이 달라지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스마트 플레이스에 노출이 되는 뭔가의 그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찾아오시는 길에 아파트 단지도 필요하고 학교 정보도 필요하고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을 원장님이 그냥 시간 날 때 써버리면 쉽잖아. 그러면 질문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질문지를 뭘로 만들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만들까? 하다가 생각한 게 만다라트였습니다. 만다라트는 이 방사형이거든요. 이 방사형. 이 방사형의 이 만다라트를 주제를 이렇게 정합니다. 참고로 지금은 이제 좀 더 레벨업 돼 있는 크루 원장님들의 질문은 조금 다른데, 여기 이제 그 원장님들 흐름은 좀 파악하시라고 이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마케팅의 범위, 학원 시스템, 교사 역량, 상담 관리, 온라인 마케팅, 스마트 플레이스, 성장 스토리, 킬러 컨텐츠 이런 식으로 대주제를 정해놓고 원장님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원장님이 떠오르면 우리 학원에 이런 걸 떠오르는 거를 한 번쯤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는 것만으로도 원장님들이 와, 우리 학원을 내가 이렇게나 몰랐어요? 우리 학원을 내가 이렇게 정리해본 적이 없었어요 라고 하면서 정말 만족했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컨텐츠로 녹여낼 건데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야, 이걸 이제 고민. 원장님 이거를 만들었으면 킬러 컨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라고 설명을 하는데 만들 역량이 안 돼요. 왜? 글을 그렇게 길게 써본 적이 없거든. 그런데 우리한테는 누가 나타났어요? AI가 나타나 버린 거예요. 이 AI한테 이 만다라트를 쭉 집어넣고 야, 이제 만다라트에 있는 내용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내용을 가볍게만 쓰면 만다라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학원 거를 컨텐츠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AI를 활용해도 나오는 컨텐츠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원장님들이 이 마케팅을 아예 그 AI를 쓰긴 쓰는데 이때까지 이제 AI는 잘 쓰면 좋지라고 이제 배우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쓰면 쓸수록 딜레마에 빠질 겁니다. 왜? 어디서나 똑같은 글을 얘가 뽑아내 주거든. 답답할 겁니다. 쓰면 쓸수록 맨날 똑같은 거 주거든요. 아니면 비슷한 다른 학원하고 똑같은 거. 원인은 명확해요. 우리 학원을 제대로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만다라트가 없는 마케팅은 나침판이 없는 항해다. 그래서 저는 이 만다라트는 우리 학원의 맛집의 비법 소스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만다라트가 존재하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마케팅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참 재밌는 게 이게 이제 예시 중에 하나예요. 가볍게 넘어갈게요. 저희 일기 원장님들 저한테 이제 이렇게 주신 만다라트들 이렇게 주시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AI에다 학습시켜서 뽑아낼 수가 있는데 만다라트가 만들어지면 이상하게 컨텐츠가 엄청난 확장이 생깁니다. 어디까지 만들어낼 수 있냐? 설명의 PT까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브로셔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브로셔. 인스타그램의 컨텐츠나 밴드에 캡션 쓰는 것도 당연히 만들어지고요. 블로그의 컨텐츠는 당연하고요. 플레이스 세팅도 다 거기서 만들어져요. 좀 이따 제가 사례를 보여드릴 거예요. 원장님들. 그래서 만다라트를 AI한테 학습시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컨텐츠 생산에 굉장히 속도감을 내게 될 것이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례들이죠.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예시 보여드리기 전에 스마트 플레이스 로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건데요. 스마트 플레이스도 로직이 바뀌어 있죠, 지금. 그전에는 SEO 세팅 잘하고, 사진 업로드 잘하고, 리뷰 수집만 잘했으면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방향이 달라지고 있죠. 크게 봤을 때는 세 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구두로 설명할게요. 첫 번째는 SEO 세팅이 잘 돼 있어야 돼요. SEO 세팅. SEO라는 거는 그 스마트 플레이스 제목, 뭐 분류, 뭐 키워드 5개, 상세 설명, 찾아오시는 길, 그다음에 우리 그 메뉴 영역에 보면 우리의 이제 그 과목이라든가 이런 것들 정리하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잘 넣어야 되죠. 이게 SEO 세팅. 작년 제자정만 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이 SEO만 제대로 딱 세팅하면 웬만하면 점프를 했어요. 내가 1등, 2등은 잘 모르겠는데 4, 5페이지에 있던 것들이 적어도 2페이지까지 점프하는 일은 허다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제가 강의를 할 때. 근데 이제는 누구나 스마트 플레이스를 세팅합니다. 원장님들이. 그 정도는 알아. 그리고 거기에 원장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네이버 예약, 톡톡, 그 다음에 거기서 폰으로 이벤트까지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 심지어는 대행사한테 트래픽을 주는 것까지도 가능합니다. 거기까지를 즉 네이버가 좋아하는 형태를 세팅을 해줘야 돼요. 영수증 리뷰도 만들어야 되고 블로그 리뷰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리얼로 학부모들이 거기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가서 스마트 콜을 눌렀는지 내비게이션을 눌렀는지
거기서 결제가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아까 엠페이 커넥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리얼 후기가 쌓이는지, 블로그 후기가 쌓이는지, 이런 것들까지 결합하는 것이 지금 이제 스마트 플레이스의 상위 노출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스마트 플레이스로 체크해야 될 거는 방문자 리뷰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블로그 리뷰도 매우 중요한데 그 블로그 리뷰 영역에 네이버 카페가 들어왔다. 이것도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엠페이 커넥트가 지금 영수증 리뷰가 굉장히 쉬워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결제, 영수증 리뷰 이런 것들. 네이버는 늘 자기네들이 밀고 있는 것에 가산점을 주는데 이 엠페이 커넥트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 매출과 연결돼 있어요. 네이버의 매출과 수수료를 먹는 구조예요. 네이버가. 그러니까 여기에 가산점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 아주 헷갈리시겠지만 검색 엔진, AI가 좋아하는 여기에는 SEO, AEO, GEO라는 것을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몰라도 됩니다. 그냥 뭐 따라만 오는 뭐 저희 크루 원장님들은 그냥 여기에 이제 익숙해지고 있기는 하는데 따라만 오면 됩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이 하라고 하는 것에 SEO 세팅, AEO가 뭐냐면 앤서 엔진이거든요. 질문형 답변, 즉 Q&A 방식, SEO, 로컬 인증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제 이거를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을 보시면 지금도 제가 한번 볼까요? 리얼로 그렇게 세팅되어져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위례 영어학원을 검색해 볼게요. 어호, 1등, 2등. 오늘자 기준에서는 3등이네요. 3등. 자, 3등. 이 학원이 12월 달에요. 50위권 밖에 있었습니다. 5페이지도 아니고 50위권 밖에. 50위권 밖에 있는 애를 어떻게 첫 페이지로 올렸는가. 예, 그 얘기가 원장님들한테 지금 해드릴 얘기. 여기 보시면 엑셀 표에 제가 이상한 걸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리뷰의 내용. 이거를 포함해서 이것까지 이제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화면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따라올 만 하나요? 나 지금 집중해서 듣고 있다. 1번 원장님들. 2명 듣고 계시는군요. 네, 그만. 감사합니다. 한 20분 정도는 듣고 계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참 줌이 재밌어요. 줌 강의가. 원장님들하고 소통도 해야 되고. 감사합니다. 강의 너무 좋다는 말씀은 주제가 좀 어렵진 않나요? 홍찰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홍찰. 우리는 개념을 파악하고 이 개념을 내가 공략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방법이 있으니까 설명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방법을. 2번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자, 2번 들으신 분은 좀 지루할 수 있는데 제가 잠깐 봅니다. 맞아요. 충격적이죠. 아직까지는 흥미롭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좀 지루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대행사 끊어야죠. 대행사 끊는 방법까지 다 알려줍니다. 그걸 리워드 마케팅인데 다 알려주고 있어요. 실제로 원장님들이 대행사처럼 세팅하게끔 제가 그 방법도 저희 원장님들한테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거를 선택하는 건 원장님의 몫이에요. 이제 대행사 나부랭이들 필요 없다. 나 제발 눈탱이 좀 치지 마라. 너희들은 아웃이다. 제가 급한 만들고 있거든요, 요즘에. 원장님들이 이거를 파악하시느냐 아느냐의 문제. 대행사 나부랭이들은 안녕이어야 돼. 진짜로. 너무 싫어. 왜냐하면 사기치는 게 너무 싫어. 잘하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잘하는 데가 도대체 어디 있냐고 맨날 아웃바운드 전화해갖고 사기나 치고 있지. 그게 너무 싫어. 그러면 다시 스마트 플레이스 순위로 왔는데요. 여기가 아주 정밀하게 세팅이 잘 되어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원장님하고 나하고 합이 100% 짜여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앞으로 더. 목표는 뭐냐? 목표는 대행사 아니면 리워드 마케팅 이런 거 없이 첫 페이지에 안착시키는 이게 목표입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리워드 마케팅, 즉 대행사가 하는 그 리워드 마케팅이란 걸 내가 선택적으로 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거. 그렇게 가는 게 원장님이 마케팅을 완전히 주도권을 가지는 거겠잖아요. 그걸 만들어가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우리 크루 원장님들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화면을 잠깐 옮길게요. 제미나이에 보면 제가 재미라는 게 있으니까 이제 아마 재미라는 거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게 제가 원장님들 거 이렇게 쭉 이렇게 세팅을 해놨는데 그 중에 아까 소개했던 그 위례 아발론 거를 보시면 제가 SEO를 세팅한 게 있습니다. 이 SEO 세팅한 거. 이거 언제 세팅했냐면 한 1월 달쯤에 세팅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사례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미 만다라트가 학습이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뭐 거짓말인지 아닌지 한번 가서 볼게요. 실제로 가보면 되죠. 어디 있는지 검색을 해서 여기네요. 여긴 광주구나. 광주 말고 위례. 오케이.
위례 아발론 이렇게 쭉 보면 여기에서 수정을 들어가 보면 여기에 만다라트가 이 난리지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프롬프트도 짜여져 있고 여기에 만다라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제가 묘사문까지 집어넣었네요. 묘사문은 뭔지 아시죠? 이게 애들 그 상황을 묘사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마케팅에 활용해야 되는데 이런 묘사문들 집어넣은 거를 학습을 시켜놓은 겁니다. 학습을 시켜놨기 때문에 나는 자연어로 요청을 해도 얘가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 맨 위로 올린 거거든요, 지금. 자, 첫 번째 질문을 원장님들이 알고 있는 프롬프트 뭐 이런 거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목적을 설명했어요. 나는 템플릿을 만들려고 해. 야, SEO 세팅하고 영수증 리뷰 그리고 부모님들이 작성하는 글에 템플릿을 만들려고 해. 목적을 제시했죠. 공략 키워드 위례 영어하고 했죠. 그리고 나서 질문을 던졌어요. 먼저 자, 이게 매우 중요한데 이 메시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나는 AI를 맹신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 1번. 아니야, AI를 맹신하지 않아. 2번. 잘 모르겠어. 3번. 한번 올려보세요. 알고 계시는군요. 네. 저는 AI를 뭐라고 해야 되나 덜렁거리는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덜렁거리는 천재. 덜렁이에요, 덜렁이. 그러니까 내가 뭘 요청을 하지 않으면 얘를 제대로 일을 주면 굉장히 똑똑한데요. 저 요즘에 AI랑 엄청 씨름하면서 뭔가 하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 흐름을 모르고 질문 던지면 얘가 나 속여먹기 엄청 짱이야. 진짜 잘못된 정보 어마어마하게 줍니다. 진짜로. 진짜 너무너무해. 너무 심할 정도로.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본인이 셀프로 진단할 수 있는 질문을 항상 던져줘야 돼. 그래야 인지를 합니다. AI가 인지를 하지 않고 답을 주면 그냥 흩어져 있는 정보에서 주기 때문에 항상 할루시네이션이 만들어집니다. 저 영어 개 구려요. 항상 알아서 들어주세요. 어릴 때 공부를 안 해갖고 제가 이런 걸 좀 나이 먹어서 공부하고 있어요. 저 어릴 때 좀 공부 좀 하지. 왜 나이 먹고 맨날 이렇게 공부하고 있냐고. 그래서 우리 딸내미도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네. 나중에 공부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보여야 돼요. 그러면 얘가 이걸 주고 안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얘를 딱 주면 얘가 이렇게 셀프로 진단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글을 안 읽어봅니다. 왜냐? 얘가 아는 만큼 제가 알고 있거든요. 스마트 플레이스 로직을 저는 이제 거의 깨우쳤어요. 그래서 이 깨우친 정보를 가지고 원장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설명하고 있는 이 정보를 굳이 읽을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자가 진단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 스텝별로 진행을 합니다. 상세 설명 만들 거야. 상세 설명. 길이는 700자입니다. 초등 저학년부터 연기했을 때의 장점, 뭐 이런 것들을 써줘. 라고 했을 때 얘가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씁니다. 이렇게 나오는 형태를 코드 블록이라고 하죠. 이렇게 코드 블록으로 써줘라고 제가 이렇게 코드 블록으로 써줘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알아서 코드 블록을 주니까 갖다가 복사해서 딸랑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찾아오시는 길을 써줘야 되는데 이 찾아오시는 길도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쓰거든요. 하나는 우리 건물의 기준점, 그리고 주변의 학교, 주변의 아파트 이거를 명확하게 써줍니다. 그리고 제가 새롭게 발견한 팁이 하나 있는데 그 팁은 죄송스럽게도 제가 오늘은 숨겨야 됩니다. 우리 크루 원장님들한테 스마트 플레이스 할 때 알려드려야 돼서 원장님들께는 이 정도까지만 해도 무료 강의니까 잘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이버가 로직을 바꿨기 때문에 거기에 바꾼 어떤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 때 가르쳐 준 것보다 방향이 살짝 달라졌어요. 원장님 혹시 또 누가 또 색칠하고 계시네요? 부탁드려요. 저 좀 살려주세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영수증 리뷰 스타일. 이때는 프롬프트를 썼어요. 자, 리뷰 스타일 만들려고 하는데 네가 뭐 해줘. 자, 특장점이나 고객 반응, 그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서 뭔가 제안해줘 했더니 이렇게 제안을 해줬어요. 그리고 만들어줘 했더니 만들어줬어요. 이 만들어준 내용을 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원장님 제발 영수증 리뷰 그렇게 쓰기 힘들어요? 아마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 그러면 제가 만들어 보내줄 테니까 일단 선생님들을 써서라도 좀 쓰세요. 그리고 어머님들한테 쓸 수 있으면 당연히 좋고요. 샘플 줄게요. 그래서 그 샘플을 아까 PT에서 보여줬던 그걸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했더니 이렇게 썼죠. 그 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여기서 글을 씁니다. 이렇게 답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이 리뷰에 여기에 보시면 영수증 리뷰에 여기 리뷰와 답글입니다. 이거 제가 보내드린 거예요. 제가 보내드린 내용을 가지고 쓰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답글을 AI한테 짧게 쓰죠. 그리고 리뷰 영역은 블로그 리뷰가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쓴 블로그도 있고 이거 신디 아빠는 저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블로그도 여기는 이제 저한테 컨설팅을 의뢰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원장님들한테 이렇게 포스팅을 써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카페, 학원 타임즈 카페죠. 여기 카페에 들어가 보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제가 써서 스마트 플레이스까지 이렇게 걸어서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면 이게 어디에 들어간다 그랬죠? 여기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네이버는 그 이런 SEO 로직은 뭐가 중요하냐면 권위 있는 사람이 뭔가를 해주면 매우 가산점이 높습니다. 권위가 있는 사람. 그 권위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신디 아빠가 일단 권위가 높아요. 제 블로그가 상위 노출이 잘 됩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잘 쓰고요. 그래서 권위가 있는 게 쭉 들어오니까 이게 돼요. 또 하나는 권위가 이 카페 등급이 앞으로 점점 더 올라갈 거거든요.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우리 2기의 크루 원장님들이 이미 어느 정도 좀 확보가 되어 계시는데 이분들이 지금 들어오셔서 그 이런 1기에 있던 원래 원장님들과 힘을 합쳐서 이걸 만들면 가지 등급 올라가는 거 아주 쉽습니다. 그냥 5월달이면 올라갈 겁니다. 이 5월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서 그 시너지가 폭발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 가산점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의 판을 짜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라 원장님들께서 이게 나 혼자 스스로 하기에 너무 힘든 걸 뭔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근데 제가 조직적으로 하고 있는 게 원장님도 가만 보세요. 원장님 조직적으로 뭘 하라 그러면 어먼 사람 블로그 가가지고 거기서 좋아요 눌러주고 댓글 누르고 그거 제가 10년 15년 전에 다 했던 거거든요. 근데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쓰잘데없는 것 로직에도 도움도 안 되고 내 몸만 힘든 거.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네. 보충이 있으시군요. 바쁘시구나. 자, 그래서 스마트 플레이스는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블로그 쪽으로 한번 가보고 다시. 그러면 블로그는 도대체 어떤데? 블로그로 가보겠습니다. 블로그는 제가 이제 마케팅을 할 때 저는 제가 블로그를 20년을 했거든요. 근데 그 20년 하기 전에 제가 어떤 그 전에 롤이 있었냐면 PM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프로젝트 매니저. 그러니까 전체를 컨텐츠 이렇게 총괄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기획자였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재능이 없어서 그만뒀지만 개발자였어요. 개발을 한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탁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획자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도 하고 기획을 할 줄 아니까 PM, 프로젝트 매니저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뜻이 있어서 마케팅을 배워서 지금까지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거의 제 인생의 사회생활의 거의 대부분을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그거를 처음부터 기획하고 마케팅까지 해온 거를 저는 해왔던 사람입니다. 경력이 그래요.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학원가에 들어와서 마케팅을 딱 처음 보는 순간 맨 처음에 충격이 뭐였었냐면 2016년 2월 달에 제가 1월 달에 써놨는데 어떤 지역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별내 서울 인근에 별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별내에 있는 제가 그때 당시 UTM에 있었으니까 UTM 원장님 거기에 글에 상위 노출 하나 딸랑 하나 썼거든요. 근데 그 달에 그 해도 아니에요. 그 달에 53명이 들어옵니다. 200명대 초반의 학원이 200명대 후반으로 갑자기 늘어버립니다. 갑자기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엄청난 충격을 먹었습니다. 뭐야? 콘텐츠 하나가 저런 힘을 가진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본사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프랜차이즈 학원들을 쭉쭉 돌아다니면서 상위 노출 글을 하나씩을 뚝뚝 써주기 시작하는데 원생 그래프가 튀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뭐지?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고 있는 판국에 네이버가 로직을 바꿔요. 로직을 바꿔서 뭔가 이 C랭크 알고리즘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게 원장님들한테 뭔가 해줄 게 있겠구나 싶어서 퇴사를 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백수잖아요. 이제 책이나 쓰고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국에 어떤 원장님이 제안을 하나 해옵니다. 내가 학원을 4개를 하고 있는데 그 4개 하고 있는 그 학원을 전체적으로 다 관리해 주는 거 좀 해주세요. UTM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원들을 4개를 해줬고요. 정확하게 9개월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 9개월 해주면서 2017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정확하게 350명짜리를 700명으로 만듭니다. 4개 학원 합쳐서 350명짜리 학원을 딱 2배로 만들었어요. 9개월 만. 근데 그때 만들어낸 것 중에 하나가 킬러 컨텐츠. 어떻게 그 판을 바꿨는가? 판을 어떻게 바꿨는가? UTM이라는 브랜드는 낯선 브랜드. 그 낯선 브랜드. 야, 수학을 인강으로 공부해? 수학을 토로라고 설명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낯선 시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판을 바꿨어요. 다른 관점으로. 그래서 캐스트보드라는 걸 만들고 그 캐스트보드를 표현해서 아이들이 어떤 현장, 그러니까 사진으로 그때 설득하는 것도 만들었었는데 그러면서 이거를 한 방에 정리해 놓은 글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게 킬러 컨텐츠였고요. 그 킬러 컨텐츠를 통해서 키워드 광고를 세팅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그 뼈대를 가지고 상위 노출을 시키는 그 작업을 해서 순식간에 반전을 만들어낸 그리고 그 학원 그런 형식을 다른 학원들 내가 컨설팅하고 있는 학원들에 적용을 했습니다. 적용을. 자,
어떤 식으로 적용을 했느냐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아까 뭐 있으니까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짱이야. 이건 싸니까 제가 클릭하겠습니다. 이게 킬러 컨텐츠입니다. 언제 썼느냐? 2022년. 근데 여기 제가 이 원장님 거를 한 번 쓴 건 아니고 한 번 썼네요. 2022년에 쓴 겁니다. 이게 킬러 컨텐츠. 우리 학원을 대표하는 컨텐츠. 우리 학원을 대표하는 것. 제가 킬러 컨텐츠를 제일 빡시게 쓴 게 있어요. 빡시게. 오성식. 여기 보시면 오성식 국제학교를 선택하는 20가지 이유. 여기 이거를 클릭해 보면 이 컨텐츠 하나예요, 컨텐츠 하나. 하나의 텍스트가 제가 세봤는데 8,000자입니다, 8,000. 이거 쓰는 데만 3일 걸렸어요, 내가 쓰는데.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세팅을 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컨설팅이라고 했고, 상위 노출을 해주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학원들이 성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남들을 가르쳐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나한테 의뢰한 사람은 진짜 제대로 된 성과를 가지는 그거를 함을 갖춰야지 이게 강사로서의 면이 쓴다고 해서 저는 엄청나게 이걸 분석을 해서 컨텐츠를 써줬는데 실제로 원생들이 늘어납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원장님들한테 교육을 하니까 원장님들이 이런 긴 글을 써봤겠어요? 좋은 걸 알겠는데 난 못 쓰겠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걸 누가 바꿨다? AI가 바꿨다. AI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예시로 썼던 이것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에 이제 그 프로젝트 코드를 좀 만들어 놨는데 여기 보시면 킬러 컨텐츠만 쓰는 프롬프트를 짜놨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지침이. 이게 지금 킬러 컨텐츠 프롬프트거든요. 제가 이제 이거는 2기 때 원장님들한테 이걸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원장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만다라트에다가 이걸 넣으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설득이 되는 킬러 컨텐츠의 그 초안이 만들어지면 원장님이 살짝만 다듬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약간 이 고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킬러 컨텐츠를 잠깐만요. 네, 킬러 컨텐츠. 원장님들이 블로그 쓰는 거 그동안 기능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씁니다. 주제도 들쑥날쑥하고 그 안에 부모도 안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원장님 스스로도 모르지만 아주 심각한 허점이 있는가 뭔지 아세요? 블로그로의 키워드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모든 블로그 제목에 다 키워드를 습니다. 근데 본문에는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요. 진짜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사실은 진짜 많이 몰라요. 그거를 우리 크루 원장님들은 거의 이거를 정례화, 이제는 습관화돼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것만큼은 자신이 있어질 정도로 피드백과 훈련을 통해서 습관화시키고 있는데 이런 체계가 잡혀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이 바뀌고 있잖아요. 내가 블로그로 상위 노출시키기가 힘들어. 왜? 블로그는 지수가 있어야 되는데 내 지수가 없는데 어떡하란 거야? 방법이 없잖아. 그거를 카페가 대신해 주죠. 그래서 학원타임즈 카페가 엄청난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가지고 우리 동네를 적어도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블로그로 상위 노출 시킬 수 있어. 그러면 카페로도 상위 노출 시킬 수 있어. 두 개를 내가 먹는 거예요. 내가 블로그 상위 노출 못 시켜. 카페로는 시킬 수 있어. 적어도 한 자리는 먹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시장을 장악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제가 만들어주고 있어요. 킬러 컨텐츠 매우 중요해요. 저는 제 강의의 핵심이 만다라트가 아니라 사실은 킬러 컨텐츠. 킬러 컨텐츠를 잘 쓰기 위해서 만다라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AI가 들어오면서 이게 킬러 컨텐츠뿐만 아니라 여러 컨텐츠들을 브로셔, 전단지 뭐 이런 설명회까지 다 그런 베이스가 될 수 있는 게 만다라트가 돼버렸기 때문에 만다라트가 더 중요한 걸로 축이 바뀌었을 뿐 원래는 그 킬러 컨텐츠가 메인 축이었어요. 그러니까 크게 보기에는 만다라트와 킬러 컨텐츠가 저의 그 저하고 인연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축이에요. 이거를 원장님들이 구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을 뿐이지. 근데 이제는 구현할 확률이 매우 매우 높아졌죠. AI 때문에. 원장님 학원에는 킬러 컨텐츠가 있어요. 이 킬러 컨텐츠는 뭐 거창한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 학원을 가장 잘 설명해 놓은 대표적인 글이에요. 원장님들이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치명적인 실수가 뭔지 아세요? 우리 학원명을 검색했을 때 학원을 선택하는 컨텐츠를 노출시키지 않는 겁니다. 거기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몰라요. 그 사실 자체도 몰라요. 너무나 충격적인 그 사실을 원장님은 인지도 못해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마케팅의 수준입니다. 근데 조만간 원장님들 아마 머지않아서요. 우리 크루 원장님들이 그 지역들, 자기 학원들을 상단에다가 도배시키는 그 시장 때, 저하고는 뭔데 저렇게 되지? 실력이 쑥쑥쑥쑥 가속도를 붙이면서 성장해 나가고 있을 때 원장님들은 아직도 잔잔바리로 해결해 나갈 겁니다. 그게 눈에 뻔히 보입니다. 왜냐하면 고생하셨습니다, 원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킬러 컨텐츠나 만다라트 매우 매우 중요한 이런 것들을 원장님이 스스로 내가 주도권을 가지면서 스스로 판단하게끔 하는 게 사실은 저의 목표고 그 목표가
실현이 되려면 한두 번의 강의 갖고는 안 된다. 아예 같이 이 울타리 안에서 같이 계속 성장해 나가는 이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야지만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을 해서 만든 게 프로 멤버십이에요. 멤버십이라고 하니까 돈 여러 번 내야 되느냐? 아닙니다. 최초에 한 번만 내고요. 제가 그냥 비용도 얘기할게요. 66만. 아주 합리적인 비용에 원장님들이 배울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형태소라는 거. 제가 약을 팔면 안 되니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형태소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릴 건데, 이 형태소가 진짜 고수들만 알고 있는 숨은 노. 이거를 제가 이제 최근에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형태소는 용어 자체는 단순합니다. 대치동, 수학, 학원 이런 조각이죠. 이거 원장님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 알고 있는 내용에서 원장님들이 누락하고 있는 정보가 있어요. 연관 검색, 신뢰도를 높이는 이런 단어들의 형태소의 조합이 같이 결합이 돼줘야지 이 컨텐츠의 밀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 SEO가 좋아하고 AI가 좋아하는 형태의 글로 바뀌게 돼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내가 맨 땅에 그 포스팅하는 사람은 이제 없어질 겁니다. 무조건 초안은 AI가 글을 써주겠죠. 근데 그 AI가 써주는 글이 이런 식으로 형태소까지 다 가미가 되어져 있는 그 컨텐츠가 1차 소스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내가 할 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미되어 있는 컨텐츠를 만다라트와 형태소, 아까 이제 제가 묘사문이라고 했는데, 이런 묘사문까지 조합하는 컨텐츠 소스가 나와. 그거를 내가 검수해서 올리는 일을 내가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원장님들의 업무의 방향을 바꾸게 되면 컨텐츠 만들고 생산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짧은 속도를 내는데, 우리 학원 이야기로 써낼 수가 있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진짜 벌어져요. 제가 이제 노트북 LM을 조금 설명해주고 싶은데,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제가 하나의 사례만 보여드릴게요. 노트북 LM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나는 노트북 LM 알고 있다 1번, 모른다 2번. 이거에 따라서 제가 원장님들 설명이 좀 달라질 거니까. 자, 1번 원장님 중에서 노트북 LM을 블로그에다 활용하고 있다 1번, 나는 안 하고 있다 3번, 안 하고 있다. 오케이. 이거 잠깐 팁이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뭐 제가 이거를 강의를 좀 길게 뽑아내 줄 수도 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됐으니까 간단한 팁만 드릴게요. 노트북 LM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오타가 많아요. 자, 한번 볼게요. 노트북 LM. 자, 이거 정석진의 노트북 LM. 이거를 이제 주제별 말고 최근 걸로 조금 바꿔보면 SEO, AEO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컨퍼런스 로직이나 뭐 만다라트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고 있고,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트북 LM을 학습용으로 많이 써요. 노트북 LM의 궁극적인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얘는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소스를 토대로 해서 정보를 줍니다. 제가 이제 이 AI 학습시킨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연구한 자료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뭔가를 뽑아내고 있죠. 자, 이 작업에 있는 요 내용을 뽑아갖고 무슨 짓을 한다? 아까 없애버렸니? 없애버렸는데 잠깐만요. 자, 여기 있는 이런 컨텐츠를 이제 쉽게 뽑아낼 수 있는 요 컨텐츠 쓰는데, 이 컨텐츠 쓰는데 이거 쓰는데 하나만 들여놨죠? 이런 것들을. 자, 다시 갈게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들을 쓰는 그냥 방법 그냥 하나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다 설명드리기 뭐하니까. 내가 만약에 이번에 고교학점제랑 우리 학원과 연결되는 거를 쓰고 싶어. 그러면 나는 이미 대매에 뭐가 있냐면, 이미 얘는 만다라트가 학습되어져 있습니다. 얘는 이미 나는 만다라트. 자, 어떤 정보를 줘도 얘가 우리 학원 이야기로 컨텐츠를 써줄 겁니다. 근데 이제 주제가 뭐랑 결합하게 되냐면 고교학점제랑 결합을 해요. 그러면 고교학점제를 제가 여기 노트북 LM에 고교학점제 관련 죄송해요. 여기 고교학점제라는 주제를 이미 내가 모아놨어요. 이미. 그러니까 얘랑 결합을 해버리는 겁니다. 재미나이가 아주 재밌는 걸 만든 거예요. 여기 보시면 노트북 LM이라는 거를 끌고 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하도 이런 걸 많이 만들어 놔서 그렇지, 여기 고교학점제가 있죠. 지금 얘는 만다라트랑 고교학점제를 두 개를 결합시켜. 여기서 내가 자연어로 이번에 고교 학점제를 주제로 설명회를 진행하려고 해. 자, 그럼 이제 설명회 이미지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설명회 뭐 망고보드나 캔바 같은 걸로 만든 설명회 주제가 여기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설명의 내용은 첨부한 이 이미지 내용으로 정리해주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대부분은 설명의 내용 정도는 가볍게 포함할 수 있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제미나이 GPT에서 설명의 내용을 그냥 그 블로그 글로 써줘라고 하면 그냥 써주잖아요. 그거는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지금 만다라트랑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자 설명회를 통해서 설명회에 참석하시는 분이 학부모가 어떤 내용을 토대로 가져가는지 자녀의 고등학교 그를 잘 보내고 대입에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걸 가져가야 되는지 고교학점대의 핵심을 짚어주고요. 그래서 그러면 설명회가 있으면 설명회에서 뭘 가져가는지 대해서 짚어주면 얘가 그 내용은 고교학점제에서 가져오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학원이 고교학점제를 대비해서 뭐 내신과 수행, 그 다음에 입시 컨설팅까지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써줘. 이렇게 되면 보통 원장님이 블로그를 쓸 때는 설명회를 초대하는 정도의 글만 쓰지만 얘는 지금 주제가 세 가지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설명회 나왔지? 그걸 통해서 어머님들이 뭘 얻게 될 건지 아니면 어떤 포인트를 가져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학원은 어떻게 하는지 이 얘기를 한 포스팅에 이 정도 주제를 가지고 뽑아내버려. 이게 가능해지. 여기서 원장님들이 이게 머리에 딱 끼고 가야 돼요. 야, 이 조합이면 엄청난 콘텐츠 소재들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이 조합이 만들어지면 내가 아무렇게나 던져도 이런 형태로 콘텐츠 주제 하나 던지고 내가 어떤 형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노트북 LM이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 주제는 다른 첨부 하나 집어넣어도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형태처럼 AI를 응용해서 컨텐츠를 아주 쉽게 생산할 수 있는 어떤 판이 만들어져요. 이게 그 전에도 가능했을 거예요. 근데 만다라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학원 이야기로 이걸 풀어낸다. 우리 학원 이야기로. 이게 핵심이에요. 만다라트가 없으면 우리 학원 얘기는 빠지고 이 얘기가 나오겠죠. 이 판을 아주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그래서 제가 아까 글을 쓸 때 한 줄로 포스팅을 했어요. 한 줄로. 야, 써줘. 한 줄로 포스팅 했더니 얘가 이렇게 쓴 거예요. 내가 정의해 놓은 것에 맞춰서 다 써버리잖아요. 프롬프트는 이렇게 짜야 돼요. 이렇게. AI를 쓰려면 이렇게 활용해야 돼. 이런 개념을 갖고 와서 여기서 야, 우리 학원 노래 만들어줘. 그럼 노래 만들면 그 노래 만든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써요. 사실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 안 하는데요. 저는 인스타도 약간 티저 광고 형태처럼도 만들어 봤고요. 영상 가지고도 만들어 보고 별의별 거 다 해보거든요. 네. 그런 게 다 이런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AI를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그게 가능해지는 원소스가 뭐다? 만다라트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는데 제가 개념을 설명했지만 이 개념을 깨우치는 순간 만다라트 비법 소스를 내가 가지는 순간 모든 응용은 내가 만들고 싶은 것에 아주 그런 속도나 이런 것들을 쉽게 뽑아낼 수가 있는 판이 만들어진다. 이게 있고 없고는 핵심은 만다라. 다섯 번째 주제. 다시 떠오르는 상위 노출. 네, 카페. 그동안의 원장님들. 자, 지금 얘기하는 거는 맘카페 얘기 아닙니다. 맘카페는 뭐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네이버 카페를 응용하는 데는 보통 커뮤니티, 즉 맘카페를 응용했지만 저는 사실 커뮤니티 관심 없어요. 저는 마케팅을 실리적으로 하자는 사람이라서 예전에 네이버 카페를 상위 노출의 목적으로만 활용했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근데 네이버가 로직을 바꾸면서 상위 노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이게 안 되게끔 판을 바꿔버렸어요, 네이버가. 그래서 커뮤니티만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좀 센스 있는 사람들은 상위 노출을 은연중에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소수는 이런 로직을 깨우치는 사람들은. 근데 이 판을 아예 우리가 짜버리자라고 해서 만든 게 뭐다? 학원타임즈다. 왜? 거기서 지금 킬러 컨텐츠, 상위 노출 난 내가 시킬 거야. 우리 동네 거 내가 시키면 되잖아. 여기 스마트 플레이스 내가 시킬 건데. 그러려면 뭐가 존재해야 돼요? 최저가 카페가 있어야 돼요. 최저가 카페. 그리고 최적화 카테고리가 있어야 되고요. 원장님의 아이디가 최적화가 돼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성립이 돼줘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성립이 되려면 나는 최적화 아이디를 갖고 있는데 내가 홍보할 만한 카페가 없어. 솔직히 말하면 없거든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방법을 알아도 구현을 못해요. 그리고 어떤 카페는 이렇게 해놔요. 야, 여기서 홍보하세요라고 카테고리 하나 열어놨어요. 근데 그 카테고리는 홍보 전용이라서 이미
저품질이 돼 있어요. 이미 망가져 있다고요. 그 카테고리 하나만. 거기에 내가 상위 노출 시킨다?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눈치껏 상위 노출을 시켰는데 잘못하면 강퇴당하죠. 옛날에 내가 강퇴 많이 당해봤거든요. 옛날에. 해봤어. 안 해본 게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만든 게 요런 판입니다. 이런 판을 짜는데 합류해야 되겠죠. 저는 이 학원타임즈 카페를 노아의 방주라고 표현했어요. 노아의 방. 여기에 합류한 사람과 아닌 사람이 달라져. 합류한 사람. 이게 크루의 문제가 아니다. 근데 제가 여기 카페를 외부 사람들 안 받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잘 먹고 잘 살 거라서. 아까 언론사, 학원타임즈 홈페이지, 그것도 외부 사람 안 받아. 왜냐면 우리끼리 해먹을 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강의 10년 했는데 강의를 더럽게 못해요. 왜냐면 원장님들을 쉽고 편하게 설명하는 방법을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잘하는 건 있어요. 실력은 있습니다. 그 실력이 있는 걸 가지고 원장님들한테 판을 짜줍니다. 제가 그 단톡에 남길게요, 원장님. 그래서 오늘 강의 듣고 물어보고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원장님들을 지금 모으고 있어요. 이게 크루입니다. 일기 때 61개 학원이 참여했고요. 원장님들이 알만한 대형 학원의 원장님들이 다 많이 합류해 계세요. 이분들은 왜 정석진을 선택했느냐? 그랬더니 무슨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서 원장님들 판 다시 해줄게요라고 했더니 저를 믿고 합류해 주신 분들이 일기에 60학.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강의를 열었을 때 저는 한 20개 학원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합류해 주신 거는 그만큼 저를 신뢰해 주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2기는 4월 17일 날 합니다. 다음 주 10일 날, 다음 주 금요일 날. 10주 강의, 10주 피드백. 혜택들이 좀 있어요. 개수강 무료입니다. 이 안에 들어오면 안내 쫓아보내. 원장님이 진상짓만 안 하시면 저 안 쫓아냅니다. 그리고 혜택이 있어요. 상위 노출 글 하나 포스팅 해줄 겁니다. 스마트 플레이스 리워드 하는 방법도 알려줘요. 이거 정말 진귀한 건데 다 알려줘 버립니다. 연회비 없고요. 한 번 넣으면 끝이고요. 계속 이렇게. 그리고 뭐 오늘 소개 안 했지만 문자 발송하는 이런 것들 다 해줍니다. 너무 해드리는 게 많아서 다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고요. 얼마 전에 모 원장님이 학원가에서 이런 식으로 피드백하는 그 강의를 하던데 400만 원 받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원장님들한테 400만 원을 받아도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나 보다. 저는 이렇게 개 노가다를 제가 하는데 66만 원 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뭘 만들고 있어요? 홈페이지까지 만들고 있어요. 학원타임즈 홈페이지. 이제 AI에 대한 대비까지 다 진행합니다. 요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거 좀 촬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제가 물 한 모금 마실 때까지만. 왜냐면 여기 계좌번호가 있으니까. 앞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권장은 드리지만 강요는 안 합니다. 이 원장님들이 이 안에 계시는 분들이 저는 무조건 그 동네에서 제일 마케팅 잘하는 1순위, 2순위 정도의 수준으로는 끌어올릴 겁니다. 본인이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무조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놨어요.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피드백을 하지요. 카페 만들어서 카페에서 작업해 주죠. 그 홈페이지에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AI에다가 추천되는 작업까지 해주는 강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주는 강사의 이 정도에 가지고 있는 실력이 있는 강사도 학원가에는 존재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위 노출도 안 되는 해본 적이 없는 강의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좀 폄하한다기보다는 이런 그 어디가 원장님들이 머물러야 될 곳인지를 좀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원장님의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10주 동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별거 다 다룹니다. 글쓰기 훈련부터 만다라트 전략 알려줘. 플레이스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세팅해. 블로그 제대로 키워줘. 카페 만들어줘. 키워드 광고 세팅해줘. 다 연결고리 짜줘. 대행사 비법 알려줘. 인스타 광고, 당근 광고까지 연결하고 홈페이지 만들고 노래 만들고 브로셔 만들고 이런 것까지도 다 이 안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원장님만 한다면. 원장님들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멤버십이라고 하니까 추가 비용 있나요? 없습니다. 딱 한 번 냅니다. 안 쫓아냅니다. 계속 재수강 가능합니다. 이번에 1기 들으셨던 분들 거의 100% 가까이 2기 듣습니다. 영상 제공합니다. 그날 수업 듣고 그날 거 올려놓으면 복습을 합니다. 원장님들이 제 강의는 솔직히 말해서 한 번 들어서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주말에 2번, 3번 들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상위 노출 이거 지원하는 거 제 생각에는 딱 2기까지 무료로 제공할 겁니다. 그리고 2기까지 지원하는 이 혜택이 하나 더 있는데 네이버 카페, 아까 학원타임즈 카페 카테고리를 제가 배당해주고 있는데 그거 연구 돈 안 받을 겁니다. 2기까지. 3기부터는 제가 소정은 받을 생각이에요.
왜냐면 카페에 상위 노출을 시키는데 그거를 사용하는데 그거를 완전 100% 무료로 한다는 거는 저도 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1기, 2기 분들은 이 가지까지 서로 이제 키워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키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저는 그분들은 완전히 동업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카페의 동업자. 그 카페의 동업자들은 저는 비용을 받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2기까지 합류해서 가지를 만들어내고 이런 판을 짜는 작업들을 할 겁니다. 프로 멤버십은 지금이 가장 저렴합니다. 그리고 지난 1기는 55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다음 기수는 77만 원입니다. 이 가격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현재가 가장 저렴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지금 판단을 하셔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우리 학원의 변화점을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그 시발점이 되는 그 선택이구나. 이거를 원장님들께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이거에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안다 그랬잖아요. 그냥 이 멤버십 안에 같이 들어오시는 게 가장 베스트하다고 봅니다. 자, 후기를 받아야 되니까, 난 알았어. 이제 좋은 정보는 들었으니까, 그러면 이 정보 줘. 제가 오늘 준다고 했던 게 있죠. 주는 방법은 이겁니다. 잠깐만요. 제가 링크를 드릴게요. 잠깐만요. 제가 채팅창에 링크를 하나 남겼는데요. 우리 전체 그 단톡 있잖아요. 370명이 들어있는 그 단톡에 후기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그 후기에 있던 내용을 복사해서 여기 네이버 폼에다가 보내주면 제가 누가 어떤 후기를 썼고 누군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여기 있는 오늘 이제 PT랑 그 다음에 프롬프트랑 이것들을 메일로 보내드릴 겁니다. 오늘 아마 받으면 내일쯤 아마 보내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 강의를 들어보셔서 어떤 느낌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이 바닥을 알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올해가 큰 변화점이거든요. 이 변화점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가 합류하느냐 아니면 남들 인지 다 해먹고 나서 그 뒤에 쫓아가느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저가 하는 비용도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저를 따라오는 사람도 있을 텐데 아마도 웬만한 사람들은 뭐 이런 거 잘 못 만들 겁니다. 홈페이지 만들고 카페 만들고 이런 것들도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술력도 있어야 되는데 같이 함께할 사람들의 그 마인드가 맞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크루 일기 원장님들이 저 닮아서 그런지 몰라도 서로 진짜 이타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판을 끼우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같이 이 판을 만들고 있어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 그래서 지금 우연히 알게 됐지만 이 우연히 알게 된 이 크루에 반드시 원장님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자,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문 주세요, 이제. 크루 가입은 아주 쉽습니다. 그냥 계좌번호 놓고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냥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아니면 고민이 필요하시면 원장님이 그 후기 남기시고 네이버 폼 거기다가 기록 남겨주시면 다음 주 금요일 날 강의가 시작됩니다. AI 못하는 사람도 괜찮고요. 그리고 마케팅 아예 아무것도 안 해본 초보자도 지금 1기 때 성공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성공이라는 말 자체가 아까 얘기한 블로그 쓰고 키워드 광고 하시고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관리하시는 건데 그분도 2기 때 또 들으실 거거든요. 3기 때도 들으라고 해요. AI 프로그램은 당연히 구독해야 되는 것들은 있는데 그 구독은 뭐 제미나이나 클로드 중에서 원장님이 뭐 하나 정도는 구매하시는 거는 제가 추천드리고요. 구독 안 하고 무료로 제공하는 것만 활용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가끔 블로그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무료 버전만 가지고도 가능해요. 강의 요일은 매주 목요일 피드백, 매주 금요일 강의. 그래서 목금 진행.